1982년 3월 서울의 한 야구장에 수만 명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맥주를 마셨고 잠시나마 삶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이 가라앉은 자리에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 순간을 만들었을까요? 즐거움이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해서 그 가능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스포츠와 오락 문화 중 일부가 사실 매우 특정한 시간과 의도 속에서 설계됐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계를 1979년 말로 되돌려 봅시다. 당시 한국은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동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장기 독재의 종말, 권력 공백,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의 목소리.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질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는 거대한 에너지로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1980년 5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새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거리의 저항은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일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봉인되었습니다. 새 권력은 이제 수천만 명의 분노와 두려움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했습니다. 총칼로 입을 막는 것은 가능했지만 마음속 불씨까지 꺼뜨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 뜻밖에도 스포츠와 오락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놓는 변화들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1982년 3월 한국 프로야구 리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6개 구단이 출전한 첫 시즌에 40만에 가까운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구는 빠르게 국민 스포츠의 자리를 꿰찼고 사람들은 지역 연고 팀의 승패에 일희일비하며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는 이 리그가 만들어진 속도와 방식이 너무도 이례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기 또 하나의 변화가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컬러TV 방송이 전면 허용된 것입니다. 흑백으로 세상을 보던 시청자들에게 갑자기 선명한 색채로 살아 움직이는 화면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시청 시간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야간 통행 금지가 1982년 1월 조용히 해제되었습니다. 심야 영화관, 심야 식당, 심야 오락 밤의 경제가 활짝 열렸고 사람들의 에너지는 정치가 아닌 소비와 유흥 쪽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 시기 성인 오락물에 대한 규제 역시 현저하게 완화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흐름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영상, 스크린, 성, 섹스의 3S 정책 대중을 달래는 세 가지 도구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이름 자체는 당시 정부가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후 이 시기를 돌아보는 지식인과 연구자들이 그 패턴을 읽어내며 붙인 명칭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다른 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정치 관련 보도는 엄격히 제한되었고 비판적 언론인들은 직장을 잃거나 더 심한 처우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운동은 물리력으로 억눌렸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도 통제됐습니다. 오락의 문은 활짝 열리는 동안 저항의 문은 용접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비 도락의 확장과 정치의 억압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 등 많은 이들이 주목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물음이 남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의도된 설계였는지 아니면 서로 무관하게 흘러온 정책들이 나중에 하나의 틀로 묶인 것인지는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내부 지시가 담긴 공식 문서가 충분히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통치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비슷한 원리를 실천했다고 전해집니다. 빵과 서커스, 페이너미티 서센시즈, 배를 채워주고 구경거리를 제공하면 민중은 정치 참여보다 눈앞의 즐거움에 집중한다는 논리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원리가 시대를 초월해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
포르투갈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독재자 살라자르 치하에서 축구, 파두, 전통음악, 파티마, 종교라는 이른바 3F 정책이 대중의 관심을 정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활용됐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 역시 의도성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놀라울 정도로 닮은 구조가 서로 다른 시대와 대륙에서 반복됐다는 점은 눈길을 끕니다. 그렇다면 의도된 설계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근거로는 무엇이 꼽힐까요? 무엇보다 타이밍입니다. 정권 교체 직후 불과 2에서 3년 사이에 이 변화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정치 억압과 오락 확대가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 각각은 우연일 수 있어도 모두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로야구 창설이나 컬러TV 도입은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이라는 흐름 속에서 어느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 역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을 달랬다 해도 그 의도가 처음부터 그러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증거의 부재입니다. 의도를 입증하려면 결정권자가 이 정책으로 민심을 분산시키겠다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나 회의록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부재 자체가 결백의 증거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는 것이 곧 없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절 처음으로 프로야구를 봤던 아이들은 어른이 됐습니다. 컬러TV 앞에 모여 앉았던 가족들은 세월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즐거움은 진짜였고 열광도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만들어진 맥락과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충분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것과 지쳐지는 것은 항상 분리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스포츠 중계에 열중하고 끝없는 콘텐츠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동안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3S 정책이 역사책 속 과거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형태만 바뀐 채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